안녕하세요. 고혜즈 빌딩의 이 팀장입니다. 네,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사님과 함께 좀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지식들 오늘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옆에 계신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 라운플랜의 민경호 소장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채널에 리모델링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모델링 중에서도 첫 번째로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럴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은 먼저 지역에 대한 선택을 조금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이요? 네. 어떤 지역에서는 근생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오. 전용 주거에 대한 부분과 일반 주거에 대한 부분을 먼저 구분하셔서 근생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무턱대고 저 옆집에서 됐으니까 나도 될 거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네네.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사무실이나 이런 소매점이나 이런 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들을 먼저 따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가 여기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치시면 무로 열람하는 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주소 집어넣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 뭐 이렇게 다 나오니까는 그거는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 도대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하실 수 있다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주의할 점을 우선 알려주셨는데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용도를 바꾸려면 옛날에 주택이었을 때는 건축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았는데 근생으로 이렇게 돌릴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법적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맨 처음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네. 그게 정화조하고 주차 대수. 근데 요 근래에 다시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장애인.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네네.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분이 1층에 있을 때는 그 출입구나 이런 장애인에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1층 부분의 목적이 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되었을 때는 그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1층 여부에 따라서 좀 네.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주변에 화재로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있어서 소방법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대지에서 보통 일반 주택은 1m 안쪽으로 저희가 그 벽체가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창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화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공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니까 방화창으로 해야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걸 놓치게 되면요. 나중에 공사를 다 해놓고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나요? 다시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이거는 소방준공 대상이기 때문에 네네. 소방관이 와서 나중에 체크도 하고 네. 끝난 다음에 와서 다시 중간에 불시에 체크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리모델링 관련해서 특히나 더 잘 알고 계신 건축사분들을 만나야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가 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력벽들을 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골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잘못 계산을 하면 H빔이 너무 커지다 보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층고의 위압감이 있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업된 구조 사무실과 같이 있는 설계 사무실과 하는 게 유리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어서는 좀 이제 불법사항이나 그다음에 건물 용도에 따라서 뭐 이제 정화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량에 대해서도 은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법 사항들은 어쨌든 용도 변경을 하려면 다 제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일일이 선차적으로 그게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정화조 용량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 사무실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이 정화조 용량이 세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무실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 용도가 아니라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일 때는 더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뭐
그 용량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뭐 네. 정화조를 청소하거나 아니면 9개월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는요. 그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다시 정화조를 없애고 다시 신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정화조에 대해서는 뭐 주택에서 근생으로 보통 하실 때 용량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마 또 들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용도별로요. 이제 주차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네. 주차 대수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주차 대수 어떻게 될까요? 단독주택으로 있는 것들은 뭐 세대당 보통은 한 대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 사무소나 이런 것들은 134회배당 한 대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근생으로 바뀌었을 때는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큰 주택일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용도를 주택에서 좀 갈라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500회배가 넘어가면 네. 근생의 사무실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하나로 좀 축약을 해서 딱 오늘 4가지 요 주의할 점 꼭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있었죠? 정화조, 주차, 소방, 그리고 요번에 새로 추가된 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에 관련된 법령까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4번째는 이제 최근에 생긴 거기도 네네. 하고 또 어떤 1층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별도로 체크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의 팀장 김지환 진영쌤입니다. 네. 저희가 시공조합 구해줘 빌딩과 빌딩 지점생 아카데미가 합작을 해서 저희가 또 새롭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분야에 진짜 가장 핵심 두 분께서 이렇게 뭉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보물을 좀 풀어주실 건가요? 성공적인 건물주가 되기 위한 매매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워킹맘인 저 진영쌤의 강남 건물, 마포 건물과 또 부동산 디벨롭하기 2022년 현재 실투자금별로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또 알려드리고 건물 매입 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다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진영쌤의 1:1 컨설팅을 통해서 현재 자산 증식과 수익을 실현한 선배 건물주분들의 건물 매입기와 또 현재 건물 근황까지 생생한 실전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영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빌딩 투자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또 대표님은 네. 리모델링과 이제 건물을 지어서 네, 또 네. 투자하시는 투자가잖아요. 네. 네, 이런 투자 전략 어떤 걸 좀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신축에 대한 어떤 절차 네.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절차 그리고 이제 상세하게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과감하게 좀 비용까지 네, 비용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데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내용들로 좀 충실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뭐 부동산, 건축사, 뭐 절세 등 해서 정말 각 분야의 어벤져스 분들이 모이셔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냥 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1:1 상담까지 맞춤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적은 시간과 또 비용도 절약해서 또 최대한의 가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꼭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50분 한정으로 정했는데 어떻게 알고 빠르게 또 지금 벌써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는 즉시 저희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축 지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 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정보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희는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